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하면 진도를 나가잖아. 이해했죠? 근데 문제가 되게 쉬워서 문제만 풀어도 어때요? 여기서 어때?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니까 저랑 같이 풀면 어때? 이 문제집은 어때? 그걸로 복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 우리가 어때? 기본서에서 다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요 진도에 맞춰서 어때?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 문제풀이 강의가 끝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기본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그치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어때?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도 있거든?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돼? 체크를 해놨다가 그거는 어때요? 그것만 따로 본다라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그러면 1번부터 봐봐요, 여러분. 국가정보를 의미하는 인텔리전스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 인텔리전스는 어때? 목적을 갖고 평가된 정보다. 여러분, 목적을 갖고 수집된 사실이 뭐예요? 이게 첩보잖아. 그치?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평가되면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되는 거야. 그쵸? 뉴스, 기사, 지식 등은 모두 어때? 인텔리전스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단 말이야, 이게. 자, 이건 어때? 자료라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첩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봐, 이제.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이다. 그쵸? 그럼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에는 우리가 정보사회론에서 말하는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데이터, 정보, 지식. 이게 뭐예요? 일상 용어의 인포메이션에는 어때? 데이터, 정보, 지식. 이게 다 어때? 포함되어 있는 게 일상 용어의, 그치? 인포메이션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정보학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얘는 뭐예요? 이거는 첩보라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일상용어의 인포메이션과 국가정보학의 첩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처럼 잘 생각해 보면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자, 지금 뉴스, 기사, 지식 등은 모두 어디에 포함된다고 하면 맞아. 인포메이션에 포함된다. 그럼 맞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거는 일상용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상용어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 뭐가 이제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돼 있어? 인텔리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요거는 요거 안에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국가정보학에서는 어때요? 첩보에서 어때요? 우리가 정보로 가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일상용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일상용어. 그래서 위에도 봐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 이제 우리가 거기 자 1번에서 인포메이션 이렇게 위에 핵심 정리 1번에서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는 정보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라는 말이 그런 말이야. 보다 포괄적 개념이란 말이 데이터, 정보, 지식 이게 어때? 이걸 다 뭐라고 한다? 일상 용어에서는 어때? 이걸 다 정보라고 한다 라는 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데이터와 그 의미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 그리고 어때요? 그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통용되는 지식 등이 어디에 다 포함된다는 거야. 그렇지. 인포메이션에 다 포함된다라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2번이 틀린 거고 인텔리전스는 어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비밀성을 포함한다. 그치? 보통 심스 빼고는 어때요? 다 인텔리전스에는 어때? 그치? 비밀성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는 어때? 인포메이션의 한 부분이다. 이 말도 맞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치? 야, 첩보가 왜 인텔리전스의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어때요?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 안에는 당연히 뭐예요? 인텔리전스도 우리가 말하면 어때? 이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 검증된 지식이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때? 인포메이션에 포함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2번, 자, 다음 중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정보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어때? 분석, 평가된 지식. 이해했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어때? 국가정보학의 정보,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거야.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 사실은 뭐예요? 이건 첩보잖아. 이해하셨죠? 자,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어때요? 이거를 빠뜨렸었는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기출문제에서 계속 이걸 묻고 있어. 이선지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지. 여러분 대답하기 좀 어려워.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 그럼 국가기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보기관이 있고, 물론 입법부나 사법부도 있지만, 그치? 일반적인 행정부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만 뭐가 될 수 있어? 얘만. 정보 생산자는 뭐만 될 수 있다? 국가기관만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기본 강의 때는 이걸 빠뜨렸는데 국가기관만 어때요?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근데 그러면 잘 봐. 기업이나 개인, 뭐 개인은 그렇다 쳐도 기업은 뭐가 또 될 수 있죠? 정보 소비자는 될 수 있겠지. 이해했어. 이거는 얘는 어때? 얘는 정보 소비자는 가능하다.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 정보 소비자는 가능하다. 그렇지, 가능. 개인이 정보 소비자가 되는 일은 뭐 별로 없겠지만 이것도 그치, 있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때? 정보 소비자는 가능해.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기출 문제에 다 나왔어. 자, 정보기관만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뭐가 맞아? 일반적 행정부처도 있잖아. 일반적 행정부처도 어때요?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기관만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거는 또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 행정부처도 뭐가 될 수 있어?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더 확인하면 돼. 그거를 주의한다라는 거죠. 기업은 사적 주체, 경제적 사적 주체는 뭐예요? 정보 소비자는 될 수 있어도 정보 생산자는 될 수 없다. 국가기관이어야 되는데 국가기관 중에는 어때요? 정보기관이 아닌, 그렇지, 일반 행정부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얘네도 어때요? 정보 생산자는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2번에서 다시 보면 2019년에 어떻게 났냐 하면 아까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 얘는 첩보잖아. 그렇죠? 그게 틀렸고, 근데 기업이나 개인은 정보를 생산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왔었지. 그렇죠? 근데 2016년 봐봐.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보는 개방성을 속성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방성이라는 게 뭐예요? 열려 있다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첩보는 개방성이 있어, 없어? 첩보가 왜 개방성이 없어? 그치? 첩보는 다 될 수 있는 건데. 이해했지? 이게 어때요? 열려 있다는 건 어때? 변할 수도 있고, 어때?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이걸 개방성이라 그래. 이해했지? 그럼 첩보를 검증한 게 뭐예요? 이게 정보잖아. 그럼 어때? 첩보가 개방성이 있으면 모두 개방성이 있는 거야. 정보도 개방성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좋은 정보의 조건에는 어때요? 좋은 정보의 조건에는 어때? 개방성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야, 안 들어가. 외웠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생각해봐. 왜 안 들어가나를 생각해봐. 인간의 속성하면 어때? 난 인간이잖아. 유영철도 인간이잖아. 이해하셨죠? 그 속성적으로 어떻게 얘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때? 걔가 좋은 인간이다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속성적으로 어때? 개방성이 있다는 말이 이게 어때? 개방성이 있는 게 좋다는 말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개방성만 가지고 어때? 좋은 정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새로 나왔으니까 꼭 알아둬. 정보는 어때? 개방성 속성으로 가진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이거는. 자, 정보는 특수 목적에 의해 수집한 사실이면 뭐예요? 이건 첩보고,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이 사실을, 이 첩보를 어때? 가공한 지식이면 정보다. 이거 맞는 거지? 근데 여러분 3번. 자, 정부라고 돼 있지, 정보기관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정부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정부는 뭘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정부는, 그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정부뿐만 아니라 어때? 기업도 정보를 생산해서 경영에 활용한다. 그럼 틀려. 이해했어요? 기업도 뭐는 생산할 수 있을까? 첩보는 생산할 수 있어.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켄트의 어때요? 정보의 삼중성을 생각해 보면 돼. 정보의 삼중성을 생각해 보면 지식으로서의 정보, 활동으로서의 정보, 조직으로서의 정보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국가기관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때? 정보가 되려면 어때요? 이거는 정부여야 돼. 정부. 꼭 정보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어때? 기업도 정보를 생산해서 경영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틀렸다라는 거죠. 정보는 어때? 국가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활용된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 국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국가 정보 기관만이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거야. 이해했지? 왜? 정부 안에는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일반 행정부처 같은 것도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자, 2번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어때요? 사이버 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뭐 증대하였다. 이게 맞는 거고,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 환경, 보건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생산된 정보, 이게 국가 정보잖아요. 국가 정보니까. 정치 및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어때? 경제 및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근데 봐봐 여러분. 그러면 보면 모든 기출은 다 뭐예요? 정보의 생산 주체가 누구냐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야, 기업은 정보의 생산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보기관도 생산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일반 행정부처도 어때? 정보의 생산 주체가 될 수 있다. 이해했지? 근데 정보, 이거는 생산 주체지, 정보의 소비 주체는 어때요? 기업도 정보의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해했어? 꼭 알아둬. 이게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자, 정보 생산자 하면, 그치? 일단 정보기관.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를 너무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이거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정보기관, 일반 행정부처. 근데 어때요? 정보 소비자. 당연히 어때요? 정보기관도 어때? 정보 소비자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CIA에서 어때? 수집한 정보를 어때? FBI가 어때? 이거를 소비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기관도 될 수 있고, 일반 행정부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치?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정책 결정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의회도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도 어때요? 정보 생산자는 될 수 없지만 어때? 기업도 뭐는 될 수 있다? 정보 소비자는 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어때? 요게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만 어때? 정보 생산자가 된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쵸? 우리가 국가 정보를 의미하는 인텔리전스와 어때?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어떻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이건 어때?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기업이 개인이나 기업도 예산과 조직 규모만 갖춘다면 국가 정보를 다룰 수 있다. 틀려. 이해했지? 이건 안 돼. 여기서 다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야, 소비자는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 요거는 어때? 일단 틀렸다. 선지가 조금, 이거 약간, 그치? 옛날 문제들은 조금 이제 너무, 그치? 정교함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
근데 다시 요거는 이제 나눠서 생각해. 여기서는 어때? 다룰 수 있다는 말은 어때? 생산자다. 이런 말로 이제 생각한다. 2번 일반 정보는 어때? 우리가 기업이나 개인도 수집할 수 있지만 국가 정보는 그쵸? 이게 국가 기관이 어때? 수집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국가 정보를 말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켄트가 말하는 정보는 뭐예요? 국가 정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은 어때? 틀렸다. 그래서 2번도 알아둬요, 여러분. 일반 정보는 기업이나 어때? 개인도 수집할 수 있지만 국가 정보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정보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건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야.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일상 용어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말하는 거야. 일반 정보, 인포메이션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 정보는 어때? 일반 정보와 달리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맞는 얘기고 일반 사회에서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하는데 국가 정보에서는 이를 첩보라고 해서 인텔리전스와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정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자, 그 6번. 자, 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등에 활용된다. 뭐 당연한 거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정보 수집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어때? 분석, 평가된, 가공된 지식 하면 어때? 정보. 그죠? 정보는 본질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소유권과 관리권이 사라진다. 얘는 국가정보학의 문제라기보다는 뭐예요? 정보 사회론의 문제야. 이해했지? 아, 정보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어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3번 틀렸고 4번 정보는 어때? 이것도 알아둬 여러분. 적정에 대한 보고라는 프랑스 군사 용어에서 나왔어. 이해하셨죠? 인텔리전스란 말은 적정에 대한 보고라는 프랑스 군사 용어에서 나왔는데 일제시대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일제시대에 들어왔다. 이것도 이제 알아둔다라는 거죠. 자, 국가 정보의 바른 인식과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가정보기구는 어때요? 정권의 기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정보기구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정보기구여야 한다. 아, 그렇지. 정보기구도 뭘 해야 되는 거야? 법률을, 그렇지, 절차를 지켜야 돼. 근데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3번, 국가안보 이익의 초국가적 안보 쟁점들은 나라마다 환경마다 다르다. 아까 봤지? 상대성. 이해하셨죠? 국가안보의 상대성. 그래서 국가안보 이해의 어때? 초국가적 안보 쟁점들은 나라마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정보의 새로운 영역으로 어때? 국가정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그렇죠. 야, 이제 22년에도 어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없다 그러면 어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자, 냉전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 너무 이제 옳은 문장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뭐예요? 내가 선지를 바꿔 읽게 돼. 옳은 선지로 바꿔 읽게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어때요? 어이없는 문제도 나온다. 진짜 어이없게 쉬운 문제도 나오니까 어때요? 있다 없다는 어때? 잘 읽어야 돼.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렇죠? 4번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어때요? 경제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등 정보 요소의 비중이 대폭적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도 알아둬 여러분. 자, 여전히 어때요? 군사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경제정보보다는 군사정보가 어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물론 경제정보가 어때? 굉장히 중요하게 됐지. 이게 비중이 늘었지만 군사안보가 그쵸? 군사정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자, 8번 국가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익과 함께 정권의 창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자, 이거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과 규범은 다르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국가정보는 이게 그래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어때? 규범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어때? 그냥 현상을 서술하고 있는 건지는 어때? 약간 불확실한 점이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국가정보는 어때? 국가안보 및 국익과 함께 정권 창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뭘로 생각해? 사실로 생각해. 아, 그치. 야, 살인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살인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죠. 아니, 맞는 거지, 이거는. 그쵸? 그러면 1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건 어때?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2번.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 안보를 위한 어때요? 국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어때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도 없었잖아. 그치? 그럼 어때? 1번에서 이걸 어때요? 교수님이 이걸 어때? 혹시라도 어때? 규범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2번에서 바로 뭐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어때? 2번 선지를 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권 안보를 위한 국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일도 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권위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때요? 이런 일이 뭐, 그치. 심지어 어디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때? 후보 국장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허다했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2번은 뭐 확실히 맞지, 이거는. 자, 3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때? 국가 정보는 국가체제 유지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위해 사용한다. 아, 그치. 이것도 뭐 맞아,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4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때? 국가 정보는 비밀성이 우선시 되므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때?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 알 권리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알 권리 때문에 정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어. 이해했지? 한번 해설을 읽어볼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때? 여론이 알 권리를 내세워서 정책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 정책 분야는 어때? 주도 면밀한 계획, 전문적 지식, 비밀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어때?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거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어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어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4번을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9번. 국가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국가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국가정보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실용지식. 왜 실용지식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 순수 학문적인 건 아니잖아. 국가 정책에 어때? 도움을 줘야 되고 집행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 그래서 어때? 실용지식으로서 어때? 전방위적 성격을 지닌다. 뭐 이런 거 맞는 거지. 이런 거는. 여러분 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치? 이런 건 뭐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임팩트가 없어. 자, 2번. 국가정보활동은 어때? 국가의 이익을 위한 어때? 대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때? 여러분, 국가정보활동이 어때? 공개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면 틀렸어. 그치? 원래 정보에는, 국가정보에는 뭐가 있다? 속성적으로 어때? 비밀성이 있다는 게 어때? 대부분의 학자고, 이해하셨죠? 비밀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누가 있었어? 심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면 틀렸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국가 정보 활동은 어때? 원래 비밀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비밀 공작과 비밀성은 다른 거지. 자, 물론 비밀 공작도 어때? 비밀성이 있지만 얘는 어때요? 정보 수집 활동은 어때요? 이거는 내가 정보 수집 활동 한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비밀 공작은 살인행위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살인행위도 물론 숨겨야 되지만 결과는 어때? 그냥 나타나는 거고 어때요? 우리가 그 배우를 숨기려고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수행한다는 틀려. 국가정보는 어때요? 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판단과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비밀성을 지닌다. 그래서 비밀성 지닌다가 어때요? 원칙적으로 어때? 학자들은 대부분 비밀성을 지닌다고 해. 자, 국가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국가 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합목적성이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민주주의에서는 뭐가 중시되는 거야? 절차가 중시된다면, 그치? 우리가 예를 들면 알 권리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건 절차를 중시한다면 국가정보는 뭘 중시한다? 합목적성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목적성이라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이제 국가정보기관이 생산하는 국가정보의 궁극적 목적이다 하면 뭐예요? 국가안보. 그렇지? 국가안보가 뭐라고 그랬어? 생존과 번영. 야, 생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 꼭 알아야 돼. 그러면 잘 봐. 이제 3번만 딱 알면 되잖아. 심스만 보면 자,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정보를 정책 결정자들을 대신하여 수집된 첩보를 조직화하여 분석해 놓은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2번 정보를 행위자 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수집, 정리, 분석된 첩보라고 보고 정책 결정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집된 자료라면 공개적이든 비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텔리전스가 된다. 여기는 비밀성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스뿐이다 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심스뿐이다. 나머지는 다 뭐가? 국가정보는 뭐가 필요하다? 비밀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이제 외워봐. 이제 외워야지. 리첼슨, 뭐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특히 사용한 용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잠재적. 여러분, 생각해보면, 치읓, 지읒이잖아. 치읓, 지읒. 그러니까, 잠정적, 즉각적. 지금 잠정적, 즉각적 나오면 누구다? 리첼슨. 외워. 지읒이니까 지읒과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로엔탈이죠. 로엔탈은 다 중요하다. 그쵸? 우리가 비밀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치? 소유가 제기되고, 수집 분석을 통해 국가 안보 정책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는 뭐 특수, 투입, 변수, 뭐 이렇게 됐고, 산출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방첩 활동을 통해서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 기관에 의해서 요청된 공작 활동의 수행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집 배포의 과정과 그 결과물, 그쵸?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방첩 공작 활동 그리고 업무에 관한 조직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쵸? 이게 뭐 켄트랑 같네. 자, 그 다음에 슐스키를 보면, 자, 슐스키, 자,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에 숨기려고, 외부 집단에 숨기려고니까 둘 다 슐스키. 숨기려고 하면 이거는 슐스키다라는 거. 그렇게 외워. 버피위원회 그렇고, 데이비스 뭐 시험에 안 나고, 허만도 그래.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들, 리첼슨, 로엔탈, 슐스키. 잠재적이나 즉각적 나오면 뭐예요? 리첼슨.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숨기려고, 외부 집단에 숨기려고 하는 건 슐스키. 로엔탈은 이런 거. 자, 우리가 공작 활동 수행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공작의 사다리도 로엔탈의 사다리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알아둬. 그러면 외울 수 있어. 그러면 11번 국가정보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기본 자료다. 뭐 이게 임팩트가 없어. 이게 당연한 말이야 이거는. 그쵸? 국가정보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지식이라고 하면 맞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임팩트가 있었어. 왜냐하면 얘가 사실, 그럼 틀린 거야. 그치? 지식하면 맞는 거. 국가정보는 국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휘된다. 얘는 우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의 정책의 종속성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정보의 정책의 종속성. 그 다음에, 자, 국가정보는 국가의 현재적 통치활동에, 통치활동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제1의 목표다. 그럼 이건 틀린 거다라는 거죠. 이런 목표다, 이런 말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말에는. 목표다. 이런 말에는 규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4번, 뭐 이런 얘기 아는 거고. 자. 그러면 12번 국가정보의 중요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기본 자료, 국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고, 국가정보는 국가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한 불가결의 요체다. 이런 말은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 슐스키는 보안을 국가정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봤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슐스키는 국가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정보 수집이 있고, 분석이 있고, 방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밀공작이 있잖아. 이게 4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슐스키는 보안이 국가정보의 출발점이 아니라 방첩의 출발점이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의 출발점은 이건 정보 수집이겠지. 당연히 4대 활동 중에는. 이해했어? 그러니까 보안은 보안은 얘는 방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1, 2, 3번은 이거 너무 임팩트가 없네.
4번은 어때? 확실히 그치 틀리고 맞을 수 있는 말이 있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럼 13번. 자, 다음 학자들이 정의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켄트, 지식, 조직, 활동. 아이, 진짜 이건 진짜 시험 진짜 많이 난다. 뭐예요? 이게 지식, 조직, 활동, 지식, 활동, 조직하면 셔먼 켄트의 어때? 정보의 삼중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인텔리전스는 국가 정보를 말하는 거야. 켄트는 정보라고 말했지만 그건 어때? 국가 정보를 말한다. 그 다음에 로엔탈, 정보란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어때요? 수집되고 가공된 것이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1번은 뭐 확실히 맞지.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1번은 확실히 맞아. 설사 이걸 못 외웠다라도 이 로엔탈 이건 뭐 특징이 아까 뭐 공작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없네. 자, 근데 봐봐 여러분. 슐스키. 자, 모든 정보는 어때? 이건 알아야지.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자, 모든 정보는 첩보에서 도출되지만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누가 한 말이에요? 로엔탈이 한 말이다. 꼭 알아둬 이거는. 자, 그래서 모든 정보는 첩보에서 도출되지만 어때?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누가 한 말? 그렇죠. 이 로엔탈이 한 말. 심스. 자, 심스. 그렇죠. 우리가 정보는 정책 결정자나 정책 시행자를 위해서 수집되고 조직화되고 분석된 지식이기만 하면, 그치? 수집되고 분석되고 뭐예요? 조직화되고 분석된 지식이기만 하면 비밀성이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아셨죠? 심스는 수집 별표에 심스니까 수집 하면 어때? 둘 다 쉬워. 이렇게 해서라도 외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거. 그래서 외울 사람이 어때? 몇 명 안 돼. 로엔탈, 슐스키, 켄트, 심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난 거는 뭐다? 심스는 비밀성을 넣지 않았다. 이건 아직 기출문제 없는데 꼭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면 잘 봐. 다음 중 로엔탈이 말한 정보의 정의로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라고 하면 물론 로엔탈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삼중성 나오면 누구예요? 켄트. 이해하셨죠? 셔먼 켄트. 정보는 국가 정보 이익을 증진시키고 실제적으로 잠재적. 아까 어때요? 지은 나오면 뭐예요? 리첼슨. 잠재적이고 즉각적이다 나오면 리첼슨 외우라고 했지. 실제적으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어때요?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정부의 어때?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련된 지식하면 리첼슨. 자, 정보는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어떤 지식을 말하며 그렇죠. 수집되고 가공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보란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이면 된다라는 거죠. 수집, 가공. 얘는 어때? 얘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로엔탈이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보는 정책 결정자나 정책 시행자를 위해서 수집, 조직, 분석된 지식하면 심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로엔탈이랑 어때요? 지금 로엔탈이랑 심스랑 되게 비슷한데, 자, 로엔탈은 뭐야? 비밀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심스는 비밀성이 없다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때? 공작,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게 어때? 로엔탈. 그 다음에 로엔탈은 또 뭐예요? 첩보는 어때요? 정보를 포함하지만, 인텔리전스를 포함하지만, 인텔리전스에는 어때요? 첩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억울해. 이해하셨죠?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15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여러분. 미국 국가안보법이에요. 국가안보법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그러면 국가정보원법이 그치? 정보를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북한 정보, 방첩 정보로 분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국가안보법은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럴듯한데 꼭 알아둬 이거. 자, 국가정보원법에는 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아셨죠? 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이 국가정보원법에는 없다. 그래서 위에 이제 별표만 봐봐 여러분. 자, 별표가 아니라 2번 국가정보원법은 어때? 정보를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게 중요한 말이야. 아셨죠? 그게. 그러면 2번 해외 정보는 어때?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조직이나 단체, 외국인 개인 또는 어때? 국제 테러 활동 조직들의 능력과 의도 또는 어때? 그 활동과 관련된 첩보. 그러면 그치. 이게
해외 정보. 학자들은 미국 국가보안법이 정보를 어때?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한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도 있어, 그렇지? 국내 정보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코 아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어때? 국내 정보도 미국 국가안보법의 어때? 정보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안보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로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정보, 방첩 정보를 뭘로 보는 거예요? 국내 정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첩 정보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조직이나 외국인 또는 국제 테러 단체 활동과 연관된 해외 세력들이 간첩 활동, 사보타주, 암살 활동, 기타 정보 활동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재반 활동이나 어때 수집된 첩보다. 이렇게 국가안보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이건 이제 알아둬.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그러면 자, 일단 정보와 첩보의 구분인데 거기 1, 2, 3, 4 있잖아요. 1, 2, 3, 4는 어때? 내가 이거 문제집 만들면서 이제 넣은 거야. 이해하셨죠? 문제집 만들면서 넣은 거니까 그거 알아둬. 자, 다 본 건데 자료만 볼게. 자료만. 자료는 어때? 생자료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나 어때요? 지금 기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때? 그 가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어때? 별표해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은 모든 공개 자료와 어때? 그치? 등 모든 공개 자료와 기상 관측 통계, 농산물 생산량, 국민 소득 이런 거 다 뭐라는 거야? 이게 자료다. 이해하셨죠? 자료. 우리가 어때요? 예를 들면 첩보가 되려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때? 수집한 사실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때요? 수집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어때?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됐어. 이제 그러면 자 16번부터 보면 국가정보 용어에 대한 설명 가운데 잘못인 것은 그렇죠? 국가정보에서는 그렇죠? 정보와 첩보는 구별한다. 그렇죠? 맞아. 정보성 첩보다라는 거지. 정보성 첩보. 정보성 첩보라는 건 어때요? 그냥 첩보가 정보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건 뭐다? 사진 자료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봐봐. 정보성 첩보. 물론 정보성 첩보에 대해서 어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쵸 시험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정보성 첩보라는 말은 누구밖에 안 했어. 한의원 교수님밖에 안 했거든. 이해했어? 그럼 어때요? 한의원 교수님 책에 나오는 것 이상 나온다? 안 나와. 절대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성 첩보. 자, 생자료 자체가 정보인 자료이고 별다른 분석 없이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첩보 정보이면서 그 세 번째 생생한 영상 정보는 분석 없이 그 자체가 정제된 정보다. 요 세 가지만 딱 알아두면 어때요? 정보성 첩보는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자 이제 됐어. 자, 그쵸. 그 정보성 첩보는 어때? 분석 전에 그쵸. 이게 자 우리가 분석 전 자료에 불과할 뿐 첩보일 뿐 정보는 아니다. 이거 틀렸고, 그치? 벌써 틀렸어 이거는. 첩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그치? 자 별표해. 이것도 진짜 맨날 시험에 난다. 불문하고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잖아. 그쵸? 사실. 근데 획득했어야 돼. 이거는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로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 여러분 단순한 집적하고는 단순한 집적하고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구조화돼 있다. 질서가 있다. 이런 건 어때? 단순한 집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분석하고 조직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심스가 뭐예요? 정보는 조직했어야 돼. 첩보를 어떻게 해야 돼? 조직했다는 말은 질서를 부여했단 말이야. 그냥 단순한 집적은 어때? 그냥 처박아 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모았다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알겠어? 그래서 다 기억해. 얘는 어때? 질서가 없단 말이야. 얘는 뭐예요? 첩보. 이게 반대말이 뭐라고? 첩보를 조직했다. 그렇지. 첩보를 조직했다. 그건 정보. 그 첩보가 이제 아무리 많아도 어때요? 이게 그렇지. 단순한 집적에 불과하면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첩보가 아무리 많아도 어때? 단순한 집적에 불과하면 뭐가 되는 거지? 첩보일 뿐이야. 이해하셨죠? 이걸 어때? 분석하고 가공해서 조직했으면 그게 정보가 된다. 이해했지? 그래서 단순한 집적의 반대말은 어때? 조직이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말한다. 3번 정보학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정보와 첩보는 구별된다. 아, 이거 진짜 구별 안 되는 거 있잖아. 뭐가 있어요? 정보성 첩보가 있잖아. 그렇죠? 자, 이게 구별된다. 틀렸고. 그다음에 어때요? 4번 가공하지 않고 처리하기 전에 개별 자료를 어때? 생자료, 생데이터 또는 원시자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맞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게 생자료, 그렇죠? 원시자료, 생데이터 뭐 다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18번이다라는 거죠. 다음 정보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국가 정보에서 정보와 첩보는 구별된다. 생자료, 생데이터 또는 원시 자료는 가공되지 않고 처리나 집계하기 전의 자료들로 첩보를 구성하는 인자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첩보,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이 뭐예요? 이게 첩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이 첩보. 그 다음에 첩보는, 자, 이제 맨날 이제 외웠지, 이제. 첩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불문하고 획득되어진 사실이라는 말이 키워드고, 그 다음에 어때? 생자료 자체 또는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이라는 말이 키워드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면 어디를 바꿔? 여기를 바꿀 거란 말이야. 이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내가 맨날 임팩트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어? 딱 봤을 때 어때? 뭔가 우리가 어때?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어때요? 그치? 키워드가 있는 걸 임팩트가 있다고 하는 거고, 정보를 판단할 것조차 없는 어때? 키워드 같은 게 없는 걸 어때? 임팩트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비롭게 말하는데, 알게 돼. 이게 뭐가 키워드인지는 알잖아,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키워드는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확히 몰라도, 이거는 정답 선지가 되기에는 좀 임팩트가 없는데? 이런 느낌을 갖게 돼. 그게 실력이야. 이해하셨죠? 언제 갖게 되는데? 곧 갖게 돼. 곧 갖게 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곧 갖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성 첩보, 분석 전의 자료로서 첩보일 뿐 정보는 아니다. 그치. 이런 거 그냥 틀렸다고 할 수 있지. 4번. 자, 19번 정보와 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정보는 첩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별표해. 진짜 어렵다. 이 문제는. 자, 지금 1번. 1번. 그렇지. 뭐 잘 모르겠어. 그렇지. 1번. 그 2번 첩보는 어때?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 그럼 어때? 확실히 맞지 이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못 본 선지가 나왔잖아? 그럼 어때? 약간 의심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정보는 어때?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어때? 분석 평가된 지식 하면 어때? 확실히 맞지. 4번 첩보는 어때?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때? 수집하는 것이다. 첩보는 다시 정보는 누구만 생산할 수 있어? 국가기관만 생산할 수 있지만 첩보는 어때요? 개인이나 단체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집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정보는 어때? 첩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이제 외워. 이거는 자, 이런 문제가 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첩보의 타당성을 어때? 검증한 결과물이 정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정보는 어때? 첩보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어야 나타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때? 아직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했을 때 어때요? 이걸 정보가 될 수는 없잖아. 이해했지? 그게 도구가 될 수도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까? 봐봐. 첩보가 뭘 가질 때, 타당성을 가질 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보가 되는 거잖아.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어때요? 지금 타당성을 검증하는 도구라는 거는, 그치, 이미 이게 있어야 정보가 되는 건데, 그치, 이게 있어야 정보가 되는 건데, 이게 어때요? 이게 정보가 타당성이 없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걸 검증한다는 얘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어때요? 정보가 되면 어때? 이미 그렇지, 타당성은 어때? 타당성 검증은 끝난 거니까 이 정보가 이 결과물이야. 타당성에 검증한 결과물인데 이게 어때요? 타당성 검증에 뭐는 될 수 없다? 그렇지, 도구는 될 수 없다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외워도 돼.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 자, 검증된
첩보가 정보예요. 이해했지? 검증된 첩보가 정보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검증이 됐어야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어때? 정보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첩보가 되겠지. 그치? 첩보를 맞춰보면서 어때? 이걸 타당성을 검증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정보로 만드는 거지. 이해했어? 이미 정보가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미 정보가 됐다는 거는 타당성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지? 그럼 뭐하러 또 타당성을 검토해? 이런 말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생각해. 그 20번을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첩보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 진짜 맨날 똑같은 문제만 나온다라는 거죠. 첩보는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입한 사실. 아, 기억은 확실히 맞네. 이해하셨죠? 기억은 확실히 맞아. 얘는. 그럼 니은, 자, 정보는 국가정보기관만이 수집하고 생산할 수 있다. 아이, 틀려.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맞지만 국가기관과 어때? 여기 써, 여러분. 거기다 써. 국가기관하고 국가정보기관은 다른 말이야. 이해하셨죠? 국가정보기관은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그치, 최근에도 어때요?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나와. 했어?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잘하면 우리가 어때? 계속 나오는 문제는 어때?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첩보는 각종 통계 자료나 장비 신호다. 그러면 어때요? 장비의 신호다. 그러면 얘는 자료잖아. 자료. 이해했지? 자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어때요? 이건 새로 넣었다고 했잖아. 기출문제를 분석하다가 그냥 이런 손짓 때문에 어때? 그걸 새로 넣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통계 자료, 장비의 신호. 얘는 뭐야? 자료. 이해했죠? 이거는 기출문제도 낮고 교수님 책에도 있으니까 어때? 이건 받아들여도 돼. 이거는 이거 나올 때마다 확실히 맞았다고 하면 돼. 그래서 얘는 뭐야? 틀린 거야. 이거는 이것도 틀렸지. 그럼 니을 니을은 자료야. 정보는 수집된 다양한 첩보를 통해 도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지금 니을하고 2020년도에 난 문제하고 어때? 2016년도에 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자, 정보는 어때?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첩보를 통해서 정보가 그치? 나오는 거야. 그치? 첩보를 통해서 정보가 나오는 거지 어때? 정보를 통해서 첩보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첩보가 어때요? 자, 정보가 첩보의 타당성을 위한 도구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 중에 가장 어려운 선지라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 지금 정보가 첩보의 타당성을 위한 어때요? 지금 도구다라는 말은 이 말은 어때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야, 정보로부터 첩보가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린 거라고. 이해했지?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지? 그래서 야, 정보가 목적이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야, 정보가 도구야. 정보가 도구야. 그럼 틀려. 이해했죠? 첩보가 도구야. 그래야 맞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아이씨,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봐봐, 지금. 이게 목적이잖아,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쪽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수단, 도구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 19번에 1번 선지 봐봐. 정보는 첩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도구란 얘기야, 여기서는? 정보가 도구란 얘기지? 그렇지. 정보가 활용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때? 틀렸단 말이지. 이해했지? 정보가 어때? 목적이고 첩보가 어때? 수단이다. 이해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어때? 이게 말이 되게 어렵게 꼬이면 그럼 어때요? 그냥 도식화하는데, 그치? 어떻게 도식화하냐 하면 그냥 이걸 막 도식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엄청 많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하면 돼. 그냥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이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그렇게 판단하면 충분하다. 이해하셨죠? 국어 문제처럼 어떻게 복잡하게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자 21번 봐봐. 21번. 다음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옳은 것들은, 자, 의미 없는 숫자나 신호, 데이터. 맞아, 그쵸?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뉴스예요. 그냥 뉴스는 어때? 자료지만,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뉴스는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뉴스는 첩보다. 이해하셨죠?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면 뭐가 되는?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22번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자, 다음 중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단순한 자료나 신호도 정보에 포함. 아, 미쳤어. 얘는 뭐예요? 단순한 자료나, 여기 자료나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 이건 생자료, 그치? 데이터, 자료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뉴스나 방송 등도 어때? 정보의 종류에 포함된다. 여러분, 아까 뉴스나 방송, 이건 뭐예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하면 첩보가 되는 거고, 그냥 뉴스, 방송, 언론 자료는 자료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가 어때? 정보가 되는 건 어때? 의도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제가 정보사이론 때도 어떻게 설명했어?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거는, 그치?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파리 에펠탑에 가서 어때? 수천 장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치? 거기 갔으니까 어때? 수천 장 사진 남겨야 되겠지? 그냥 어때요? 내 휴대폰에 들어있으면 어때? 데이터. 이걸 의도를 가지고 이걸 올렸어. 그치? 올려. 어디에다? 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러면 어때? 정보.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수집했으면 어때요? 이거는, 그치? 의도가 있다. 그럼 어때? 첩보. 거기다 뭐까지 하면? 분석까지 하면 정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얘는, 그쵸? 근데 뉴스나 방송은 절대로 뭐는 될 수 없어. 그치? 정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는 아닌데, 이게 분석이 돼야 어때요? 분석이 돼야, 그쵸? 정보가 된다.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사실. 아, 이건 뭐야? 첩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수님은 맨날 어때? 똑같은 선지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 이해하셨죠? 왜?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까. 이해했지? 독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어때요?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온 선지는 어때? 계속 나오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4번. 자, 그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수집하면 어때?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첩보. 그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때? 가공하면 뭐가 돼요? 정보. 이해하셨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 4번 봐봐. 단순한 자료나, 해설을 봐봐. 단순한 자료나 신호는 데이터이고 뉴스나 방송 등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사실은 첩보이다 라는 게, 여기서는 첩보라고 했네.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어때? 수집 가공된 것이 바로 정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그치? 조금만 쉬었다가 23번부터 나갈 건데, 아유, 문제가 쉬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어때? 여기서는 쉽고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지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때? 여기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돼. 근데 물론 그건 파악하면 어때요? 한 70%는 어때? 올해도 똑같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30%는 어때? 여기서 안 나왔던 것 중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기본서를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새로 넣었어요 하는 거는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그건 어때? 기본서 읽을 때도 같이 읽는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쵸? 이제 다음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